도마위 김재원, 여기서 말하는 김재원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여당 중진들 김기현 대표한테 어제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재원 설화를 겨냥해서 읍참마속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읍참마속이라는 얘기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들 쓴소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얘기만 어제 이 중진 연석회의에서 나온 것이냐? 아닙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목사 손아귀의 당은 안 된다. 전광훈 목사 손아귀의 당은 안 된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당 기강을 세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모습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뭐 흘러 들어오는 얘기로 봐서는 20만, 30만을 우리 당에 심어놔 있고 그 힘으로 우리 당에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이 온갖 되고 있는데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손아귀에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원래 이게 중진 의원들은 중진인 만큼 사실 발언에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목사 손아귀의 당이란 얘기까지 나왔어요. 김수철 원장님. 네.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정광훈발 논란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은 사실은 건강한 보수 진영의 그 암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라든가 말을 언행들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황교안 대표와의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또 소송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루빨리 손절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그 책임당원 전수조사 같은 걸 해서 과연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증을 해서 탈당을 시키거나 출당을 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출당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윤리위원회나 다무감사위원회가 오늘 사실 새롭게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언행을 하고 이러면은 당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좀 만들어서 정광훈 목사와 하루빨리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빨리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참 재미있었던 부분이 신정현 위원님. 네.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또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언행에 신중해야겠다. 국민의힘을 보아하니. 민주당은 지금 이 사안을 좀 약간 타산지석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민주당도 다르지 않죠. 민주당 안에 중진들 어쨌든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고스란히 미디어를 통해서 비판의 어떤 근거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박홍근 의원의 어떤 단도리 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면은 네. 이게 과연 전광훈 목사 한 사람을 쳐낸다고 바뀔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힘의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당대표를 선출했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용호 의원 제주 4.3에 대한 망언을 쏟아냈고요. 김재원 의원 5.18에 대한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특히 또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발언을 한 사람을 정부의 요직으로 앉히기도 했죠. 최근까지는 또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경화된 세력에 천착하는 당내의 흐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정광훈 목사 한 사람만 읍참마속하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 당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제3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다양한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 한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목소리를 당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서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다 쳐내버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에 정광훈 목사 한 사람에게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이후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희 그 보수 진영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네. 사실은 보수가 괴멸 상태에 갔었고 그 와중에서 민주당 정권 자체가 문재인 정권 자체가 폭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폭주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광훈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집회 과정에서.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그 태어나야 될 시점에서 아까 암적 존재라고 했던 이 정광훈 목사와 절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뭐 태영호 의원 발언이나 뭐 김재원 의원 발언 등이 선거 과정과 우리 지금 일상적인 당무 상황에서 했던 말들을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 맞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출범한 지가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된 것 같지만 한 달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당을 정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갔을 거고요. 건강한 짧게. 보수 정당을 위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네. 이념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거기에 맞는 당원들, 인재들을 충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서 태영호 의원의 발언, 네, 뭐 4.3 사건 관련한 이 발언이었었죠. 그 얘기는 사실 여기서 또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태영호 의원이 그 얘기 말고 이번 이 정광훈 목사발 이 논란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중진 의원님들께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좀 앞장서서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저는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우리 당 안에서 원외에 계시는 그런 중진 그런 분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를 뜬금없이 이거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좀 우리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원외에서 당 지도부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걸 좀 앞에 나서서 좀 막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에 계신 중진이 근거 없이 김기현 당대표를 좀 흔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진,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 나섰습니다. 논란의 당사자가 됐으면 스스로 자숙해야 되는데 화살을 어디다가 겨누고 있는 거냐, 어이가 없다 라면서 뭐라고 했느냐. 총선이 다가오니까 별 사람이 다 나서서 대표한테 아부를 한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사안이 또 태영호 의원과 홍준표 시장의 이 전선으로 약간 또 옮겨보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에 네. 지금은 잔치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대회가 100% 당원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당원들의 어떤 그 축제가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중도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른바 서진 정책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네. 하나로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이 상승세가 꺾여서 네. 거의 10% 가까이 어떤 지지세가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꺾이는 이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서로의 어떤 남 탓을 하고 화살을 겨누기보다는 다시 한번 어떤 그 으쌰으쌰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합의 장, 쓴소리를 듣는 장에서 네. 오히려 저런 얘기가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두 분이서 서로 전화하고 가운데서 메신저를 통해서 둘 다 잘못이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풀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을 소셜 미디어를 내고 네. 외부적으로 계속 내부적인 어떤 분쟁이 있는 것을 확대 재생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만인데요. 네.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자중하고 통합을 얘기할 때인 것이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중도로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인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권 의원님 짧게. 저는 태영호 의원 관련해서 네. 좀 더 이야기 드리면 근본적으로 지금 현 지도부는 현 지도부의 성격은 원래 전당대회 이전에도 확인되었던 성격입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아니면 태영호 의원의 발언도 사실 전당대회 중에 나왔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폭력에 의한 어떤 참사를 그냥 김일성에 의한 지시라고 이제 폄훼하면서 이거 국가폭력에 대한 것을 낮추어 네. 했던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들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한 책임은 사실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홍준표 시장을 공격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따를만 해야 따르는 것이지 자기한테 흔들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없어져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어서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을 본질적으로 다시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 네, 정말 짧게. 짧게. 네. 그 홍준표 시장님은 지금 대구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상임 고문이시긴 하지만 상황 정치, 너무 중앙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 볼 때. 근데 거기에 또 자기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약간 욕심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겠죠, 사실은. 지금 대구에서 그 시장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것도 저는 홍 시장이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중도로 서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약간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데 네. 그 와중에 다 자기 장사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 오늘 홍 시장님이 SNS에 김수철 원장님 얘기를 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 내부 논란들 결국은 사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장 또 좌불안석인 상황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읍참마속 얘기 나오고요. 신상필벌 얘기 나오고 실제로 오늘 또 뭐 징계 움직임이 보입니다. 사실 공석이었던 윤리위원장 아까 이 말씀 중에 나왔는데 황정근 변호사가 또 오늘 아마도 이 임명이 될 거다, 발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황정근 변호사가 내정이 됐고 아마도 오늘 뭐 최고위나 이런 게 있은 후에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황 변호사가 누구냐? 네, 지금 검소한박 헌법재판소 이 소송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그 가처분 효력정지 그 소송 때 이 국민의힘 쪽에 이 소송을 좀 맡았던 국민의힘 쪽을 대변했었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뭐 2016년에 탄핵 때 관련해서는 탄핵 때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국회 쪽에 이 입장을 대변한 대리인이기도 했었는데 더불어서 오늘 이 윤리위원장도 내정이 될 것 같고 당무감사위원장도 아마도 신의진 전 의원이죠. 네. 뭐 지금 연대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신의진 전 의원이 아마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또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기강을 좀 잡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보이는 부분인 건데 근데 윤리위가 구성이 되면 지금 뭐 계속 나오는 게 읍참마속해야 된다, 신상필벌해야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왜 안 하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이제 징계 시나리오는 네. 뭐냐면요. 저희한테 이제 양두구역했다고 이제 1년 징계 때렸잖아요. 예. 양두구역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은 1년 징계고 전광 목사에 대해서 뭐라 하거나 아니면 5.18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무징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당에 더 품위를 손상시켰는지는 나중에 이제 선거 결과로 보면 되죠. 네. 이준석 전 대표, 아니, 나는 양두구역이라고 했다고 지금 1년 징계받았는데 그러면 김재원 최고는 왜 안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징계를 실제로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진짜 묘한 게 김수철 원장님. 네. 황정근 변호사랑 그러니까 황정근 이제 곧 윤리위원장이죠. 황정근 윤리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또 인연이 네. 가처분 소송으로 네. 또 둘이 또 맞붙었던 그런 인연이 네. 있습니다. 참 묘해요.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정당을 하다 보면 네. 개인적인 인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당직을 임명할 때 저희들도 당직 임명 때 이렇게 실무안을 작성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누구랑 또 친소 관계가 있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 천거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또 합당하면 임명이 되는 과정인데 네. 사실 알고 보니까 이 황정근 변호사님이 권성동 그 의원님하고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함께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총괄 단장으로 대리인단의 네. 총괄 팀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네. 또 2018년도에는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때 그래서 변호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오신 것 같고 이분이 경북 예천 분인데 네. 아주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시고 예측 가능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와의 이런 인연을 떠나 가지고 네. 사실은 앞으로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당의 기강을 바로 잡고 뭐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거기에 합당하고 네. 거기에 공정하게 일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동안 히스토리까지 쭉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약간 뭐 섣부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가 어떻게 나올까?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가 적당한 걸까? 저희가 오늘은 네 분한테 앞에 판례를 좀 드렸습니다. 징계가 지금 이 수위를 보면 뭐 제명도 있고요. 좀 낮추면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있습니다.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뭐 주의 처분도 있긴 하고요. 뭐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뭐가 맞다고 보느냐 한번 적어주시죠. 네.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적는 모습인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올리겠습니다. 계속 적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네. 일단 최 변호사님은 경고 줄 거다. 그럼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경고. 그리고 김수철 원장님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권 의원님은 아예 징계 안 할 거다. 징계위에 회부는 하지만 징계를 안 할 것이다. 출당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다 정말 제각각입니다. 근데 일단은 징계를 안 할 거라는 권 의원님. 네. 징계를 안 할까요? 징계 위에 올라갔는데? 저는 그러니까 네. 뭐 윤리위원장이 힘이 세죠. 왜냐하면 네. 당대표도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음, 근데 이걸 징계를 하려고 하면 김재현 최고위원만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되기 전에 했던 발언들 아니면 이번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들 이것들이 네. 다 같은 기준으로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최고위원을 거의 공석으로 둬야 되는 상황까지도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징계를 저는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윤 근데- 대통령이 징계를 네. 결정해요? 김기현 대표는 결정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리더십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계속 바닥을 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조치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을 윤 대통령이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것도 관련해서 일단 최 변호사님은 경고, 이건 징계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기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에 뭐 전당대회로부터 갓 한 달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 한번 한 그 목만 가지고 네. 지금 어떤 뭐 출당이네 당원권 정지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예컨대 뭐 지금 아까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뭐 기소가 되고 부패 비리로 해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네. 당원권 정지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부에서 징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만 봤을 때도 네.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더 그 살아 움직이고 여론을 듣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읍참마속으로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징계에서 어떤 그 경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일단 징계 위에 올리긴 하지만 일단 겁을 주고 경고 정도로 끝내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징계위에 이 사안이 올라갈지, 사실 뭐 올라가는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요.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